대출을 막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된다, 뭐 된다, 뭐 말이 많던데. 그쵸. 딸랑 신한은행 때문에 그렇잖아요. 딸랑 신한은행 때문에 그러는데, 신한은행이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아니지. 갭 투기. 갭 투자. 투기라고 안 했어? 갭 투자에 활용되는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하겠다. 정부에서 얼마나 귀여워 보일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그래, 너무 예뻐. 금리를 빨리 제일 먼저 올리고. 그러니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금리도 올려주고. 갭 투자죠. 네. 갭 투자에 이용되는 전세 대출을 막겠다. 이거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후덜덜 했잖아. 그러면 이제 잔금 못 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전세하면 지금 어. 이 큰 입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둔촌 올림픽 그렇죠. 파크포레온이 예.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그런 거죠. 자세히 보시면 이런 잘 읽어보면 그 선택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는 거랑 갭투자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건데, 이제 갭투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집을 내가 사는데 전세를 끼고 사거나 사면서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 전세가 만약에 6억인데 내 돈 4억을 태우고 나머지 6억 잔금은 새로 전세에 들어오는 사람 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는 거잖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집은 전세자금, 이 사람이 들어오시는 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신청을 하면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은행이. 계약서를 갖고 오세요. 그랬는데, 계약서를 갖고 오세요 했는데, 그 계약서 이렇게 들어가는 날짜하고 그 주소, 등기가 바뀌는 날짜하고 똑같으면 전세자금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국민은행 가시죠. 그랬는데 그다음 좀 있으면 국민은행이 또 아는데. 네. 그래서 우리은행 가시면 되지. 그렇죠. 우리은행. 그럼 농협 가면 되지. 농협은 대출 지급을 아예 안 했어요. 6월달부터. 그래서 그걸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보험사 가면 되죠. 보험사는 아직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우리 친구 있잖아. 비 올 때 우산을 주는 애들. 네. 그렇죠. 단위농협 가면 되고 수협 가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정말 다 막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자금 대출 실행일이랑 등기일이랑 바꾸면 같이가 않으면 되잖아. 똑같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 집주인이 전세를 놔서 넘겨주든가, 아니면 집주인을 전세로 앉힌 다음에 등기 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구해도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걸 한다고? 둔촌주공 산 사람들 잔금 치를 돈이 없다. 그렇지. 12억에서 13억에 분양했으니까 13억을 이제 넣어야 되는 거지. 13억. 물론 지금 뭐 가격은 한 24억 정도 되지만. 네. 좋겠다, 씨. 11억 올랐네. 축하드립니다. 더블 됐네. 저는 아니고요. 그 때문에 폭 나간 다음에 둔촌주공 이렇게 분양 안 된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 떨어질 거다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 다 지금. 청약 안 된 게 다행이다. 그런 이야기 많았잖아, 유튜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래는 입주해야 되는 거였잖아.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은 전세 못 놓고 입주해야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게 3년 유예를 해주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3년 유예는 3년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거죠. 전세 2년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전세를 놨으니까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 등기를 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신문에 떴다는 거지. 야, 12,000세대가 넘는데, 그러면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갖고 이제 그 둔촌주공발 전세 대란 나는 거 아니냐. 전세 뭐라고 그래야 되니, 그거를. 전세를 못 맞춰서. 그러니까 잔금 대란 나는 거 아니냐. 투매를 할 것이다.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정부 보고 잠이 안 온다. 그랬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이제 건설사나 시행사로부터 넘겨받는 거는 그 주인이 바뀌는 걸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한 방에 쫙 끝나버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발 뻗고 편안하게. 그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냥 떨어지라고 기우제 하는 거였지. 그리고 은행이 그 큰 시장에서 대출해주고 나면 돈 버는 건데 그걸 왜 안 해주겠어? 은행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눈치 보고 있지만 대출은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이익이 늘어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투매가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겠네요. 투매가 나올 수가 없죠. 생각해볼까요? 13억에 분양하는데 지금 시세가 24억이라는데. 그리고 거기 톡방이 있어, 톡방. 톡방에서 신고가 하나 거래되면 그 밑으로 싹 그냥 다 톡방이 있으니까, 특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도 많고 둔촌주공 이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톡방이 되게 잘 돼요. 문제가 있어야 톡방이 잘 된다고. 그럼 조합원들이 싹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 싹 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번에 얼마에 거래됐어요. 이제 지금 파는 사람들은 조합원들이잖아요, 전부 다. 거래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밑으로는 안 내놔. 그냥 실제로 가봤더니 RR이든 아니든 다 똑같아, 가격이. 아무도 안 내놔. 그리고 일반 분양한 사람들도 이제 똑같은 거죠. 일반 분양한 사람들도 12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24억인데 그걸 이제 등기 치자마자 팔면 77%인데 77% 내고 팔겠어요? 어떻게든 등기를 쳐가지고 들고 있다가 2년 뒤에 비과세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팔아요? 그냥 많이 오르면 원래 그래서 원래 분양가보다 많이 오르면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매물을 보면 돼요. 많이 올랐으면 전세가 많이 나와요. 전세만 받아도 잔금 다 치고 지금 팔면 77%인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많이 안 오르거나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매매가 많이 나와요. 팔고 나가버리는 거죠. 지긋지긋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 많이 나오겠죠. 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물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매매가 많이 나오냐? 전세가 많이 나오냐? 물론 재건축 같은 경우에 둔천중공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매매도 일부 있죠. 그분들은 이미 뭐 비과세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대출 규제에 공포심을 갖거나 염려를 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기회다. 오히려 기회다. 그래, 살짝 조정되고 깎아주면 막 사야지. 그냥 너무. 이 이야기를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100번은 좀 했고, 15번 정도 했겠다.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부동산은. 네. 채널 특성이 있잖아요. 채널 특성이. 인스타나 이런 거는 휘발성 강한 이제 그런 거라든지, 먹방, 뭐 이렇게, 몸짱 이런 거 주로 나오고, 빨리빨리 보잖아요. 이렇게. 비키니.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해주니까 좋긴 한데 막 그런 거만 나오잖아요. 근데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의 습성을 알고 있잖아요. 항상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원리는 솔직히 말해서 원리는 몇 번만 하면 다 설명 끝났고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이게 단기적인 이슈, 뭐 오늘도 대출 이슈, 뭐 이런 거 이야기하게 돼 있잖아. 우리도 뭐 유튜브니까 어쩔 수가 없어.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집은 주식이랑 다르게 한 번 사면 2년 내에 팔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쵸? 올라도 못 팔고 내려도 못 팔아. 네. 그쵸? 그리고 오르면 2년 안에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는 들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산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대출 규제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최소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치,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 있을 거냐 내려 있을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갈아타기 쉬울지 팔기 쉬울지. 그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샀는데 2년 뒤에 지금 가격이 낮을 것 같아. 그러면 안 사고 2년 뒤에 사면 되지. 그치? 근데 지금은 산다고 마음 먹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2년 뒤를 팔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2년 뒤 정도는 최소한 전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봐봐요. 유튜브 봐봐요. 특히 하락론들 봐봐요. 그때 나오는 이슈만 갖고 계속 떨어진다고만 이야기해요. 작년 하반기 생각해 보세요. 그 봐라, 테드캡 바운스가 확실하잖아. 역전세란. 그래, 역전세는 아직 안 끝났잖아. 어떡할 거야.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그 근거를 가지고 집값이 다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사실 작년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진 이유는 금리가 발작을 해서 그래. 갑자기 올라서 그래. 그건 아무도 이야기 안 해. 다 자기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떨어졌대.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걸 보지 말고 2년 뒤를 보잔 말이야. 그러면 2년 뒤에는 금리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많이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입주 물량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적은 거는. 네. 그럼 두 개가 다 어디로 상방을 향하고 있어, 하방을 향하고 있어요? 상방. 그치. 그럼 사면. 극상방. 그러면 사면 되죠. 상방이죠.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1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이 2023년 9월이에요. 망고쌤이 나왔어요. 자, 분위기가 그때도 사실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도 용기를 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막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사자마자, 뭐, 가격이 좀 주춤하니까, 아씨, 샀더니 망고쌤 쟤 뭐야? 샀더니 막 2천 빠졌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 했다가 또 이런 이야기해서 또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한 거지, 자기가. 그치? 그러면 이제 2023년 9월에 다시 돌아가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때도 2년 뒤를 생각해보면 금리가 내려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올라가 있을 것 같았어요? 내려가. 입주 물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 내가 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2023년 1월에도 그런 이야기 했고 지금 바닥이다. 역전세는 이제 잠잠해질 거다.
역전세는 나지만 해결할 거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잖아. 그래서 역전세 타임 스케줄까지 이렇게 그치 타임 스케줄까지 하고 알려주셨잖아요. 그쵸. 올 가을에 역전세가 끝났는데 전세 그 매매 전세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주기상 여름이면 끝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줬잖아. 고독 그라시움 기억나시죠? 그죠. 네. 고독 그라시움은 그때 언제 사야 되고 아르테온 언제 사야 되는지까지 네. 타이밍까지 다 알려줬잖아. 네. 근데 아무도 안 봤어. 진짜로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네. 와 내가 크기까지 해줬는데 아르테온 언제 이때 사고 그라시움 이때 사라고 딱딱 이야기해줬는데 맞아요. 그때 샀으면 많이 벌었죠. 5억은 벌었죠. 댓글 하나 없던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 거야. 네, 결국에 뭐냐면 유튜브는 그때 시향 브리핑만 잘해주면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면 어차피 유튜브는 3일 지나면 조회수 안 나오잖아요. 영상은.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러네요.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이슈에 좀 많이 저도 유튜버라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역전세란 연말 역전세 대란 얘기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PF 그렇죠. 난리 난다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 그렇죠. 얘기 나왔었고 이렇게 계속 지금 그렇지. 특례 중단됐으니까 끝났다 이제. 특례 빨 끝났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단돼서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도 작년에 똑같잖아. 데칼코마니 갔다 그랬잖아 내가. 똑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금리가 급등했다니까. 시장 금리가 갑자기 그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었죠. 이게 고물가가 이제 뉴노멀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생각보다 계속 안 빠지니까. 기준금리가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안 내려간다는 생각이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금리가 다시 튀었단 말이에요. 채권금리가 튀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갔죠. 그 그래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도 보여줬잖아. 네,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조회수도 안 나와,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래.